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세상 사는 이야기인데 뭐 수없이 강조하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우리는 이런 거를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가르쳐 드린데도 불구하고 과거와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다는 것은 본인들의 잘못이에요. 얘기를 똑바로 안 듣고 실천을 똑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오늘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뭐 일교차가 심합니다. 뭐 10도 이상 차이 나네, 12도, 13도 차이 나네라고 일기예보를 매일 합니다. 근데 일기예보하는 그 기상캐스터는 1년 단위 이 비정규직이라는 사실입니다. 정상적인 그 9시 뉴스나 이런 사람들은 정규직이고 기상캐스터는 또 비정규직이래요. 그것도 슬픈 일입니다. 이 일교차가 심할 때 나타나는 질환 중에 하나죠. 심혈관 질환 또는 뭐 심내혈관 질환이 10월 달에 1년 중에 심혈관 질환이 10월 달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데이터를 내놓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일교차가 심해지면 혈관 질환의 위험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기온이 떨어지면 우리 혈관이 수축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이 피부에 수없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모세혈관, 동맥혈관이나 정맥혈관보다 모세혈관이 아주 가늘어요. 그래서 모세혈관이 외부가 추우면 이렇게 오그라들잖아요. 그러면 혈관이 수축이 돼요. 그러면 혈관이 수축되는 것 이 자체는 굉장히 고마운 또 일이기도 합니다.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체온을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또 밖에 차가운 기온이 들어오지 못하게 이 피부 모공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자연스러운 생명활동이다. 또 두 번째는 이렇게 혈관을 막아버리면 혈압이 올라요. 그래서 이 혈압이 오르면 혈관이 딱딱해지면서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하는 이러한 또 다른 결과, 좋은 역할도 있지만 또 나쁜 역할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혈관이 수축되면 우리 몸은 긴장하게 되고 또 교감신경이 활성화된다. 즉 성질이 나면 이게 혈관이 수축되면서 땀이 뻘뻘 나는 그런 현상과 똑같아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관상동맥이 좋아지고 혈관이 수축되면, 즉 일교차가 심해지고 외부 날씨가 추워지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관상동맥이 좋아지면서 협심증, 심근경색, 뇌경색, 뇌출혈, 이러한 치명적인 심내혈관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일교차가 심해질 때, 특히 뭐 1년 달로 얘기하면 10월 달이 가장 높다,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교차가 커질수록 혈관 질환은 위험성이 높아진다. 기온이 아예 낮으면 괜찮아요. 낮으면 거기에 적응하는데 이게 올랐다 내렸다 하는 일교차가 심해지는 것이 특히 더 위험성이 높다. 그래서 가을, 겨울, 특히 가을에 아침에 환자가 심내혈관 질환 환자가 훨씬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베이징 대학의 공중보건대학 역학생물통계학과와 의료정보과학센터 심혈관연구실, 이 세 기관이 공동 연구한 내용입니다.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184개 도시, 우리 몇 개 안 되죠. 184개 도시의 일일 병원 입원 데이터와 같은 기간 내 기온 정보를 분석해서 이들의 연관성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교차가 심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심부전, 부정맥, 뇌경색 등 각종 혈관 질환으로 인한 입원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이 결과, 일교차가 1도씩 상승함에 따라, 우리는 뭐 10도 이상 나잖아요. 일교차가 1도씩 상승할 때마다 뇌경색으로 인한 입원율은 0.82%가 증가됐고, 심혈관 질환은 0.44%, 심부전은 0.48%, 부정맥은 0.34%, 허혈성 심장질환은 0.31%. 어쨌든 일교차가 1도씩 상승할 때마다 입원율은 증가되더라. 그만큼
기능이 떨어지고 위험성이 높아진다. 왜? 이러한 질환, 심내혈관 질환들은 아주 위험성이 높은, 사망의 위험성이 높은, 또 발병되고 나면 후유증이 남는 아주 중증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이런 질환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이런 데이터를 낸 것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월달이 가장 많이 심내혈관이 질환들이 증가됐다라고 있어요. 심혈관 질환자가 27만 1,403명이었던 것이 10월달에 32만 2,997명으로 약 5만 1,594명이 증가됐고, 뇌혈관 질환은 27만 8,675명에서 32만 127명으로서 4만 1,452명이 10월달에 증가됐습니다. 또 심근경색은 3만 1,636명, 9월달에 2만 6,346명에서 플러스 5,290명이 증가됐습니다. 10월달에. 그만큼 심내혈관 질환이 일교차가 심할수록 더 많이 증가되더라. 즉 외부 기온이 차가우면 우리 몸의 모세혈관 기능이 수축되면서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심내혈관 질환 발생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혈관 건강을 지키고 질환의 심내혈관 질환에 대비하려면 그런 영양소를 꾸준히 섭취하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생식을 먹고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식습관을 가져라라고 얘기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어떤 영양소냐? 여기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오메가3는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고 혈전으로 인한 혈액순환 장애를 개선한다. 여기서 중성지방 수치를 낮춘다는 것은 벽다방 커피를 안 먹어도 중성지방 수치를 낮출 수 있다. 벽다방 커피가 곧 심내혈관 질환이요, 중성지방 수치를 높이는 1등 공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추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14,916명의 혈액 검사 결과, 이건 뭐냐면 이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팀이 14,916명의 혈액 검사 결과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들은 오메가3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고, 또 심장 발작이나 심장으로 인한 사망자들을 분석해 본 결과 오메가3가 수치가 대체적으로 낮았다는 겁니다. 이 오메가3는 이 활동성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활동성 영양소가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동양의학적인 소견을 정리해드리면, 심혈관 질환은 심장 기능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 심장 기능은 동양의학상으로 보면 오전의 기능이 제일 저하되는 시간입니다. 새벽에는 간 기능이 저하되고, 그 다음에 오전에는 심장 기능, 정오에는 비위장 기능, 오후에는 폐대장 기능, 저녁에는 신장방광 기능이 약해지는 시간대로 순환됩니다. 그래서 오전에 심혈관 질환이 많은 이유가 심장 기능이 약해지고 있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몸이 밤에는 저체온으로 전환돼요. 주간에는 3분의 3 전체가 가동되는 신진대사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지만, 밤에는 이 조직을 가동할 필요가 없죠. 그냥 자기 때문에. 그래서 기초대사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초대사가 이루어질 때는 밤에는 우리 몸의 공장 가동이 3분의 1만 가동됩니다. 그래서 몸이 차가워져요. 그래서 저녁에는 따뜻하게 자는 이유가 그겁니다. 가동시킬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전에 심장 기능이 저하되는 시간과 밤에 저체온으로 해서 아침에 정상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고 에너지를 태워야 되는데 에너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영양소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 영양소를 먹고 이 세포들이 에너지를 생산해서, 열을 에너지를 생산해서 정상적으로 가동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있어요? 그래서 열을 발생하지 못하기 때문에 몸 안에서는 열을 발생하지 못하는데 밖은 벌써 해가 뜨니까 움직이다 보니까 이
이 육체와 이 혈액순환, 체온 조절이 제대로 균형이 안 맞은 거죠. 그래서 심혈관 질환이 증가하고 잘못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심장마비로 인해서 사망하거나 심혈관 질환으로 이런 후유증 또 사망에 이르는 불편한 점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오전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일교차가 심한 10월 달에 이런 질환이 훨씬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데이터를 내는 것이 서양의학적인 면과 동양의학적인 면을 두 개 비교해 보면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전에 심장 기능을 보호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또 쓴맛의 커피예요. 그래서 오전 10시경에 커피 한 잔 정도는 또 굉장히 보약으로 작용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나 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카페인 때문에 이게 점점 누적되면 우리 몸에 혈전으로 남기 때문에 커피를 먹지 말고 운동을 하거나 기타 영양소를 보충함으로 인해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라 라고 하는 강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두 번째, 그 가장 좋은 것은 그냥 저녁에 그냥 구들장에 그냥 보일러 이빠이 떼면서 그냥 뜨뜻하게 자는 게 최고입니다. 그게 건강법이에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이에요. 중성지방이 높을수록 찬 곳을 찾아서 잡니다. 발을 내놓고 자거나 또 발을 타듯 이 차가운 데 내놓고 자거나 또 이 차가운 데 등가죽을 내놓고 자거나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이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서 나타나는 거고, 특히 그런 사람들은 종아리가 자주 아픕니다. 중성지방 수치가 높으면 무릎 꿇고 왔다리 갔다리를 못해요.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그러면 평상시에 그런 영양 공급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나이 들수록 더욱더 중요성이 대두됩니다. 세포의 노화에 대비해서 양질의 단백질을 보충해야 됩니다. 조개류, 바다 생선류 이런 전부 다 짠맛이에요. 그래서 짜게 먹는 것도 심혈관 질환 예방하는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이고, 두 번째는 식물성 단백질, 이건 두부입니다. 콩나물, 두부, 그 다음에 이 두부로 만든 음식들 있죠. 그게 각종 간장, 된장, 고추장, 장아찌, 각종 장류입니다. 이것 전부 다 짠맛으로 불려 신장 기능을 보강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을 보강하는 또 더 좋은 거는 간편한 건 없어. 신장 기능을 보강하는 생식,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는 생식을 먹는 것이 가장 간편하고 효과 좋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심장 기능을 보강하기는 운동도 들어야 돼요. 발 운동하는 게 최고 좋아요. 빠르게 걷기 어디에? 모래밭에. 그게 최고의 좋은 겁니다. 모든 움직임은 발을 통해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거 벤치프레스 이런 것보다는 발을 움직여. 걸어라 이게. 그래서 왜 걸으라고 강조하냐면 새끼발가락, 좌측 새끼발가락 요 부분이 바로 심장 기능을 보강하고, 우측 새끼발가락 밑에는 간 기능을 보강하는 반사부예요. 그래서 자꾸만 걸으면 심장 근육이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심장 근육이 튼튼해지면 심내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걸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줄여야 돼요. 나를 기준으로 세상을 보면 미움, 분노, 원망 이런 것들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나를 기준으로 보지 말고 저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 주라 이게. 그것이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역지사지. 나를 기준으로 하면 의견을 달리하고 틀린 거지만 저 사람은 나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거예요. 의견이 그 사람이 틀린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건강법은 마음과 육체가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가장 쉬운 것은 음식이잖아요.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이 이야기는 모든 병 발생의 원인 중에 또 하나가 음식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라고 수없이 강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일교차가 심해지는 이 10월달 심내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치유하고자 한다면 그런 영양소를 공급하고 또 운동을 하고, 어떤 운동을 하냐? 발을 따뜻하게 하는 운동과 또 어떤 음식을 먹느냐? 양질의 단백질, 조개류, 바다 생선류와 두부, 콩, 간장, 된장, 고추장 이런 음식을
찝찝하게 먹는 것이 신장 기능을 보강하고 심내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신장 기능을 보강하는 이러한 또 식이요법을 병행해서 생식요법을 병행한다면 심내혈관 질환이라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또 강조해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건강한 가을을 보냅시다. 화이팅!